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화재가 오히려 더 많이 난다. 이런 통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사실 부처님 오신 날 물론 이제 축제 분위기도 있고 행사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분의 이면에는 또 화재 발생이 다른 날보다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이 되는 그 주 앞에 항상 이제 소방청에서는 화재 통계라든지 또 화재 예방에 관련된 부분들을 발표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조금 주의를 하시라 하는 부분들을 당부를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소방청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살펴보면은요. 최근 10년 동안 부처님 오신 날에 발생한 화재들을 저 통계를 내봤더니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136건 정도의 화재가 발생을 하는 지금 것으로. 나오는 저 화면에 보이는 저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루 평균 136건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평상시 다른 날보다 얼만큼 많이 발생하느냐라고 본다면 5월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발생하는 화재가 116건인데요. 이거에 비해서 20건이 더 예, 약 한 20건 정도, 한 15% 정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재 예방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의미로 좀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사실 이제 뭐 행사 때문에 연등회라든지 기도회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촛불을 켠다거나 또 화기를 다루는 일들이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이때는 신도가 아닌 분들도 사실 사찰을 찾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아지면서 임야라든지 산불 이런 것들도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 오신 날을 충분히 잘 행사를 기리면서도 화재 예방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좀 많은 것 같고 네. 그러면 예방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말씀은 저희가 번번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부주의에 의한 화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 갖고 조금만 더 주의를 한다면 그만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많이 하시는 이런 이제 부주의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기도를 한다거나 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초를 켜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초를 켜놓은 상태에서 초가 넘어지거나 하면서 이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촛불을 켤 때는 반드시 타지 않는 재료의 받침대, 예를 들면 뭐 사기 그릇이라든지 아니면 철제로 되어 있는 받침대 같은 것들을 놔서 혹시라도 넘어지더라도 화재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다음 초를 켜고 끌 때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고 또 킬 때는 킨 이후에 불들이 제대로 이제 이 불씨를 붙인 성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제 꺼졌는지도 확인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촛불을 켰다 또 이런 불을 다 계속 켜놓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그 자리를 비우지 않고 항상 사람들이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절에 이제 오가는 과정에서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산불의 원인으로도 아무래도 가장 사람이 많아지니까. 예, 맞습니다. 많이 이제 작용들을 하고 또 오히려 등산을 하시는 이제 국립공원이라든지 큰 산 같은 경우는 아예 입산을 할 때 담배라든지 화기 자체를 못 가져가게 하는데 인근 야산이나 이런 곳들 같은 혹 또 사찰이 이제 이 도심 내에 있는 산에 가까운 도시에 가까운 곳에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은 이런 화기에 대한 부분들을 통제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산을 오르내리시면서 또 담배를 피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데나 버리셔서 화재로 이어지지 않게끔 주의를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 연등 같은 것들을 켤 때도 사찰에서 과거에는 촛불을 일일이 해서 연등을 켰다면 최근엔 다 전선으로 연결해서 거기에 전구를 켜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행사가 있을 때 많은 이 연등을 켜기 위해서 전선들을 가설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기적인 요인에 대한 취약성, 과열이라든지 또 여기에 전기 스파크라든지 합선 이런 것들로 화재가 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기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 지금 비가 예보가 돼 있잖아요. 그럼 빗물 같은 것들에 의해서 합선의 위험성들도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오늘 한번 이런 점검들을 또 한번 해보실 필요도 충분히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내일 또 비가 오니까 예. 덜 화재 위험은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해야 한다. 예, 맞습니다. 전기적인 요인, 혹은 빗물이 들어가서 합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있고요. 또 실내에서는 사실 바깥에 비가 오더라도 실내 안에서 불이 나는 여러 가지 활동들 같은 것들은 그렇죠. 불이 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사찰 같은 데서는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주방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또 바쁘게 이런 과정에서 화기를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발생하는 화재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주의하셔서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좀 화제를 바꿔갖고 네. 차량 네. 봄이 되고 하니까 나들이 차량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차량 화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게 보니까 어제였나요? 네. 어제 새벽에 영동고속도로에서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달리는 차에서 화재가 났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떤 그 타이어가 네. 껴갖고 그게 마찰이 되면서 됐다는데 좀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어떤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13일 새벽 1시경이었는데요. 강원도 횡성군의 이 횡성 휴게소 부근의 이제 강릉방의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 당시에 승용차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가 돼서 소방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사고 상황들을 보니까 달리던 불이 났던 자동차 앞쪽 부분에 이 덤프트럭에 이 타이어가 껴 있었던 거예요. 그 타이어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좀 조사가 필요한데 이 타이어가 사실은 차량이 운행 중에 덤프트럭이 운행하던 중에 탈락을 해서 도로면에 이제 떨어져 있던 것들이 이 승용차가 지나가면서 끼고 이제 달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퀴만 싣고 이동하던 차량 중에서 짐에서 이제 이 바퀴가 떨어져 나왔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바퀴가 이제 자동차에서 탈락한다라는 것들이 이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의외로 다른 자동차의 여러 가지 정비들을 하면서 타이어나 바퀴에 대한 정비들을 생각처럼 많이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바퀴가 운행 중에 탈락하는 것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사실 이제 올해 2월에 이 화물차 트럭의 바퀴 빠져나오면서 이게 이제 달리던 고속버스에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계셨던 두 분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을 했었고요. 이거보다 또 이전에 2018년에는요. 또 서해안 고속도로상에서 가족들이 탄 승용차에 또 빠진 바퀴가 덮치면서 그 당시에 가족 중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퀴 빠짐 사고 이런 것들이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발생을 했을 때 인명피해라든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또 그리고 나보다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차량들을 정비하실 때 타이어 상태 또 바퀴의 조임 상태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네. 빠진 바퀴가 승용차 밑에 껴갖고 네. 달리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면서 불이 붙어갖고 차량 화재로까지 이어졌다는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아마 바퀴가 차량 밑에 끼인 줄 모르고 계속 운행을 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타이어하고 바닥면하고 이제 마찰열이 생기면서 우선 아마 타이어에 불이 붙었을 겁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타기 시작하면서 이 타이어의 열들 또 화염들이 차량 앞쪽 부분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차량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예방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뭐 타이어가 껴서 발생을 했건 어떤 기계적 요인, 뭐 차량 내부의 요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차량을 신속하게 멈추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멈출 때도 너무 당황해서 갑작스럽게 멈추는 경우에 후방에서 오던 차량, 또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내가 급정거를 했을 때 연쇄적인 또 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신속하게 차량을 정지시키되 뒤쪽에 후방의 차량들을 확인하시고 깜빡이를 꼭 켜고 차량을 멈추신 이후에요. 차량에서 일단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빠져나오신 이후에 소화기가 있다면 1차적으로 진압은 시도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안 꺼졌다라고 하면 빨리 갓길이라든지 안전한 곳으로 나오셔서 119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주변에 있다가 사실은 후방에서 오는 차량에 의한 2차 피해, 2차 사고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차량이 이미 화재를 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빨리 본인이라도 안전한 곳에서 신고를 하시고 조치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신고를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들이 오기에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사고 난 위치를 가급적이면 최대한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다 싶으면 휴대폰에 앱 같은 것들을 켜서 본인 위치 같은 것들을 확인하시면 대략 어느 위치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정보를 좀 정확하게 주셔야 빨리 출동해서 진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도에서도 네. 차량 화재가 났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도 없는 곳인데 네.
일반 승용차 전기차도 아니고요. 네. 일반 승용차도 달리다가 이렇게 화재가 날 수가 있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전기차의 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방송도 되고 또 많이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전기차가 상당히 위험하고 일반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실제로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한마디로 이제 휘발유 자동차라든지 디젤 자동차에서 화재가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보면 이런 자동차에서 화재가 약 한 4,500건 이상 발생을 하거든요. 4,500건이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건물들 모두 다 포함해서 발생하는 화재가 약 한 4만 건 내외 정도로 본다면 그중에 10분의 1, 10건 중에 한 건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정도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동차는 전기차든 아니든 이런 화재에 대한 부분들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데요. 자동차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의 화재들을 보면 그 원인들을 보면은요. 일단 엔진 과열이라든지 뭐 이런 기계적인 결함에 의한 부분들이 약 한 35% 내외 정도. 그다음에 이제 전기 배선이라든지 또 배터리 결속이라든지 배터리 문제 이런 전기적인 결함이 약 한 24%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자동차에서도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약 한 15% 정도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차량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만 잘 하더라도 차량에서의 화재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주의. 예. 부주의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뭘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차량에서는 사실 이제 부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운전을 하면서 흡연을 하시는 것, 담배를 피우시는 것들. 그래서 이런 담배꽁초를 차량 바깥으로 버리시거나 혹은 또 차량 안에서도 제대로 처리를 안 하셔서 이것이 이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특히 위험한 상황들은 뭐냐면 대부분 흡연하시는 분들이 차량 바깥으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담배꽁초를 휙 버리셔서 자연스럽게 꺼지겠거니 생각을 하시지만 이 담배꽁초가 버리는 상황, 달리는 속도에 따라서 내 차량의 후방으로 가서 내 차량에 불이 붙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후속으로 따라오던 다른 차량에 실내로 들어가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꽁초, 한마디로 이제 운전 중에 담배를 피우시는 것들은 사실은 그것 자체로도 교통법규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겠고요. 담배꽁초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들 행위도 하시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부주의에 대한 화재 중에 하나는 최근에 또 차량을 이용한 캠핑이라든지 또 차박 뭐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그 안에서 뭔가 조리를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또 그런 과정에서 화기를 잘못 다뤄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주의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잘 관심 가지고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름철이 되면 우리가 라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량에다 그냥 보관하는데 차량 내부의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이런 것들이 폭발하면서 발생하는 화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지금처럼 이제 점점 더워지는 시기에 차량 내부에 폭발성이 있는 이런 이제 가스라이터라든지 또 이를테면 LP 가스가 들어있는 이런 캐논 스프레이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용기들 이런 것들은 두시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개인이 부주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차량 화재를 막기 위해서 정비 차원에서 좀 준비할 건 없을까요? 네, 뭐 정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비는 뭐 항상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자동차가 문제가 없으면 불이 안 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계적 결함이나 전기적 결함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차량을 얼마나 잘 점검하고 유지 관리해 주시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그래서 이상이 없도록 평상시에도 이를테면 뭔가 고장난 징후가 있을 때만 이렇게 점검을 우리가 받는데 그러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봄에서 여름을 넘어갈 때 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점검을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다면 차량 키로수, 운행한 키로수가 약 한 2만 킬로 정도 되면 한 번쯤은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배터리의 점검 상태, 전기 인입에 관련된 거 최근에는 또 자동차에서 쓰는 전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개인 휴대물품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여러 가지 전기에 관련된 부분들 배선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배터리 점검 같은 경우도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타이어 점검을 잘 안 하시는데요. 타이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지면에 닿는 신발에 발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타이어의 상태에 따라서도 안전 운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타이어 항상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성이 없다 하더라도 한 2, 3년 정도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을 좀 교체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닳지 않았더라도 2, 3년 정도 되면 타이어가 경화가 되면서 찢어지거나 혹은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전체 화재 가운데 차량 화재가 10건 중에 1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은 좀 안타깝게도 자동차의 화재는 소폭으로나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좀 안타깝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작년 화재 전체 우리나라 전체 화재 건수는 아주 소폭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 2023년도 통계를 보면은요. 전체 화재가 약 38,800여 건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 수치는 2022년보다는 약 한 3% 내외 정도 줄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화재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또 화재로 인한 사망자나 부상자도 줄어들고 있는데 유일하게 자동차 화재만 그 건수로 본다 그러면 약 한 1%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증가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화재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줄여나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한번 좀 바꿔갖고요. 에스컬레이터 사고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저도 이제 가다 보면은 조마조마해요. 다칠 것도 같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수원에 있는 어린아이가 손가락이 에스컬레이터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예, 맞습니다. 이것도 어저께 발생을 했었는데요. 13일 날 낮 한 12시경에요. 이 이제 수원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 에스컬레이터를 탑승을 한 보호자가 있었는데 이 보호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1살짜리 아이를. 한 살요? 예, 1살짜리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이 보호자가 갑자기 현기증이 있어서 쓰러지면서 아이를 이제 놓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아이의 손가락이 이제 이 핸드레일 쪽에 손가락이 끼게 되면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사실 소방대가 빨리 출동을 해서 구조를 했고 또 손가락을 절단할 그런 상황까지는 이어지지 않아서 잘 봉합이 됐다고 하는 불행 중 다행인 그런 이제 사고였는데요. 또 보호자도 사실은 크게 뭐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사실은 에스컬레이터 자체가 기기로 이동하고 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정지하거나 뭔가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는 이런 설비이기 때문에 항상 탑승하실 때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스컬레이터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걱정하는 게요. 어린애들이 이렇게 발을 디딜 때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에스컬레이터 탈 때. 발이 낄 것도 같고 특히 여름철 되면은 뭐 이렇게 슬리퍼라든지 이렇게. 네, 맞습니다. 또 운동화 같은 경우에 끈이 풀리면서 끈 따라서 이렇게 걸릴 것도 같고요. 맞습니다. 그런 사고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에스컬레이터 이제 발판이라고 하는 그 이제 스텝 부분이 계속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이런 그 스텝 부분이 빨려 들어가는 부분에 이물질이 끼는 경우,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이물질이 끼는 경우가 신발끈 같은 경우,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리퍼 같이 이제 연질의 어떤 신발들을 신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같이 빨려 들어가면서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발판 부분에 구두굽이 낀다거나 해서 이미 빨려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신발이 빨리 빠지지 않아서 또 발생하는 사고들,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습니다. 또 핸드레일 같은 경우는 손이 낀다거나 또 가방이라든지 또 옷가지가 끼면서 위험해지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정지해주는 정지 시스템들은 있습니다. 자동으로 정지하게끔 장치들이 되어 있거든요. 다 설치되어 있나요? 예, 대부분 다 정지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끼어서 정지가 됐을 때 갑자기 정지가 되면서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또 이렇게 쓰러지는 상황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상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실 때도 항상 핸드레일을 정확하게 꽉 잡고 계셔라라고 하는 것들이 탈 때의 안정성보다는 갑작스럽게 돌발스럽게 이게 정지가 됐을 때 위험한 상황들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거는 뭐냐면 코로나가 한참 이제 유행할 시기에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어떤 어머님이 아이가 핸드레일을 잡으니까 야 거기 지저분하니까 만지지 말라고 잡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균 때문에 묻는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잡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물론 세균의 위험이나 오염이나 감염 등의 위험성은 있지만
그 물리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꼭 잡으셔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손은 깨끗이 씻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항상 노약자, 어른 또 정상적인 성인분들도 핸드레일 꼭 잡으실 필요가 있겠다. 또 그리고 비상정지에 항상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손을 잡는 것 말고도 네. 에스컬레이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이라고 할까요? 어떤 네. 게 또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짐을 그 위에다 올려놓는 경우 대부분 발판에 내려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서는 안 되거든요. 발판에 뭔가 물건을 올려놓으셔도 안 되고 또 옷 같은 경우도 옷이 이제 대리되면 거추장스럽거나 또 이 가방 같은 것들도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끼임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발판, 서 있는 계단의 그 디딤판에서 뛰거나 뭔가 장난을 치는 행위 이런 것들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마셔야 되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맨발로 탑승을 하시는 경우 이런 것들 또 어떤 분들은 힘들다고 거기에 이렇게 잠깐 쪼그려 앉아 계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 발판이 빨려 들어갈 때 제때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에서도 항상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 화면에 보이는 거 보면은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란색 안전선에 꼭 안에 쓰셔야 되는데요. 저게 뭐냐면 저 안전선이 사실은 빨려 들어갈 때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벌어주는 그 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안전선 바깥쪽에 안전선을 밟고 있지 않게끔 저 안쪽으로 발을 디디고 계시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에스컬레이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행 중에 계단을 내려갈 때도 휴대폰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러다 보니까 좀 휴대폰을 보는 중에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게 돼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휴대폰 가급적이면 이동 중에 또 에스컬레이터 사용 중에는 탑승 중에는 사용하지 마시라. 그리고 탑승할 때랑 내릴 때 이 부분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이런 부분 때 빨려 들어가지 않게끔 안전에 대한 부분을 꼭 눈으로 챙기시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보면은 이제 5월 하면 가정의 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버이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사실 뭐 모든 사람들이 늙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실 노인의 안전이라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미래의 나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노인 안전이라는 거는 사실 뭐 그분들이 지키셔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되는 상황인데요. 소방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3년까지 이 3년 동안에 노인에 관련된 안전사고가 약 78만여 건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는 26만여 건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수치죠.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 이유는 뭐 앞서 설명하신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의 증가되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황. 초고령 사회라고 예, 맞습니다. 하죠. 그래서 네.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안전사고의 대부분의 장소가 가정 내, 한마디로 내가 살고 있는 집 아니거든요. 이건 이제 노인분들이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노령층이 집안에서 겪는 사고들의 대부분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들은 대부분 낙상사고, 이를테면 추락을 한다거나 넘어진다거나 미끄러지는 이런 사고들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전체 안전사고의 약 60% 이상이 대부분 이런 낙상사고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낙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상을 입는 부위가 머리나 뇌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거의 한 20%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뭐 가벼운 뇌진탕이나 이런 걸로 끝날 수도 있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에 이상이 오기도 하고 또 머리를 다쳤을 경우에 의식을 잃어서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더 악화가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특별히 유념을 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다리라든지 엉덩이 부분, 둔부를 다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사실은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에 골절이 된다거나 대퇴부에 골절이 되는 경우에 빨리 낫지도 않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원 상태로 돌아가기가 그렇죠. 어려운 상황. 그래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활동들을 못 하시면서 오히려 건강이 더 악화되면서 이런 상황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낙상 사고는 부상 부위에 상관없이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노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교육이라고 할까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실 요즘 최근에는 이제 이를테면 노인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이라고 해서 안전에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 내 욕실이라든지 혹은 또 이를테면 거실 또 현관이라든지 요즘 또 바닥도 대리석으로 돼 있어 매끄러운 이런 거실들도 있거든요. 이런 데 미끄럼 방지 패드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것들 또 노인분들이 앉았다 일어나시거나 이런 장소 이를테면 침대 주변이라든지 혹은 또 욕조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거나 안전 손잡이. 예, 또 문턱 같은 데들이 이제 걸려 넘어지지 않게끔 문턱을 없앤다거나 하는 이런 이제 시설적인 보완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고요. 또 이런 시설적인 보완뿐만 아니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또 안전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데요. 최근에는 행정안전부나 또 지자체에서 노인분들도 어떻게 보면 재해약자이기 때문에 재해약자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또 안전에 대한 홍보, 지원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들 이런 노인분들한테 이를테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점검도 해드리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도 드리고 홍보도 해드리는 이런 것들 사업들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년층의 안전은 스스로 노인들한테 안전을 지키시라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갖춰 나가는 것들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